그래서 올라? 떨어져? 뭐 오른다고 하면 어딜 사야 돼? 뭘 사야 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겠죠. 지금 여기저기서 뭐 아파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지금 아파텔 볼 때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딱 집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고 좀 참담한 심정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15일 얼마 전이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것일 테시고 다른 전문가들 혹은 언론의 요약자료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 오브림장도 이번 10, 15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서 결국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올라 아니면 떨어져? 오르면 어디가 올라? 어떤 거 사야 돼? 이게 중요하죠.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 제대로 안 챙겨 보셨더라도 오늘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길게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핵심만 전달드리고 영상 끄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출을 조이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측면이죠. 먼저 보도자료의 1페이지를 보시면 왜 정부가 지금 10.15 대책을 내게 되었는지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8월 말부터 상승폭 재차 확대 중으로 한강 인접 자치구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제대로 파악했죠. 제가 지난 6.27 대출 규제 나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길어봤자 2, 3개월이고 한 달만 지나도 사람들 적응할 거라고 했었죠. 사실 정부도 그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과천, 광명 등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상승폭 확대 추세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주요 지역도 서울 못지않은 매수세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리하게도 금리는 인하되는 방향이고 광의 통화량인 M2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압력이 높다고 보고 있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 여파로 수도권은 계속해서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죠. 이거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서울은 예전 박원순 시장 때부터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죠. 뉴타운을 비롯해 재정비 구역 싹 다 취소하셨으니까요. 약간 얍삽하게 전 정권 탓으로 공급 부족을 돌리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공급 부족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서울의 주요 지역이지 경기도나 인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까지 총 12개를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로 묶었죠.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지도로 표시까지 해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건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대출 자체가 줄어들죠. LTV도 줄어들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줄어들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도 힘들어지고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에 있어서도 추가 주택 구매에 있어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들은 이분들은 이미 기존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공도 배제가 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에서 이젠 2년 거주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전매도 수도권 3년, 지방 1년으로 제한이 되고 청약 역시 좀 더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사업 쪽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데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매도가 힘들어지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매도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넘기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 추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8페이지를 보시면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 즉 앞에서 제가 규제 지역으로 묶었던 그곳들 동시에 토제 지역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위 지역들은 갭 투자가 힘들어지고 모두 실거주 의무가 2년 생기죠. 이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이젠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6.27 대출 규제 때 생겼던 주담대 6억 제한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는데요. 15억 이하는 그대로 6억 이하까지, 15억 초과 25억 이하는 4억까지만, 25억을 초과하면 2억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게 됩니다. 아주 그냥 나라가 거꾸로 가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전세대출 DSR 적용이겠죠. 12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면 원래는 전세 대출이 DSR에서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DSR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전월세 물량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네 집 전월세 주지 말고 네가 들어가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하죠.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하여튼 불법 거래 의심되는 모든 걸 전수조사하고 뒤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10.15 대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듯 그래서 올라? 떨어져. 오른다고 하면 어딜 사야 돼? 뭘 사야 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리저리 떠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 말 확실히 들어보세요.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 제대로 안 하고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러면 서울 중심부만 더 오른다. 뭐 그냥 하나만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업투자자로 아직도 현장에서 구르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값 못 잡습니다. 뭐 서울 중심부요? 웃기지 마시고요. 수도권 외곽까지 빠르고 강하게 올릴 대책이라고 봅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라요. 거의 폭등에 가깝게 오를 겁니다. 근데 여기도 올라 하는 지역까지 오를 겁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니까 오른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락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말 듣고 돈 버셨습니까? 뭐 똘똘한 내 집 마련해서 우리 가족들 따뜻한 집에 안전하게 머물게 해주셨어요. 이쯤 되면 제 말을 들으셔야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느 지역이 단기적으로 가장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씬에서 유행하는 말 있죠. 하수구 탄광촌, 하남, 수지, 구성남, 동탄, 광명, 평촌 이 중에서 딱 동탄만 빠졌습니다. 즉 동탄 좋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의 초인접 지역들을 보세요. 제가 지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에선 지축 삼성의 대장 지역들, 그리고 일산의 킨텍스 중심 지역들과 일산 신도시의 선도지구들, 그리고 구리와 남양주의 8호선 라인들, 서쪽에선 부천의 7호선 라인, 1호선 라인 전부 좋을 것이고 중동의 선도지구들도 보셔야 하고 평촌의 연장선인 안양 만안구와 군포의 3분도 괜찮겠죠. 안산 시흥에선 신안산선 중심의 대장구역들, 수원에선 권선구의 수인분당선 라인과 신분당선 연장 예정지들, 용인에선 경부 축의 기흥구 지역들, 인천에선 부평 7호선 라인과 GTX B라인, 그리고 송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먼저 보세요. 나머지 조금 더 외곽지들은 일단 바로 위에 제가 언급한 지역들이 먼저 올라줘야 그 다음 유동성이 갈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부동산 상품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뭐 아파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볼 때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딱 집어줬습니다. 재개발 보셔야 됩니다. 현 시점 이미 관철을 받아놓은 재개발 사업지가 1순위가 되며 그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승계나 이주비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미 관철을 받아놓은 곳들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걸리지도 않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역시 아파트만 묶여있으니 재개발 빌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바로 앞에서 어떤 지역을 봐야 하는지, 어떤 상품을 봐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 두 개를 같이 크로스로 겹쳐보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재개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만큼 지금 불안한 시장이라니까요. 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과 칼럼들 그리고 강의들을 통해 빨리 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더 심해지기 전에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지난 6.27 대출 규제 나오고 난 뒤부터는 6억이라도 해줄 때 사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대출을 쪼이고 있죠. 뭐 15억 이하 주택은 6억까지 아직도 대출을 해준다고요? 아니죠. 규제 지역으로 묶였으니 LTV가 40%로 줄었잖아요. 대출 줄인 거 맞다니까요. 원래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데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고 또 몇 가지 기준들을 동시 검토해서 정성 요건을 마지막으로 곁들이죠. 근데 솔직히요, 지금 묶인 곳들 보세요. 마포, 성동, 분당? 뭐 네, 인정합니다. 많이 올랐죠. 거의 반년 넘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으니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근데 광명이 3개월 이상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나요? 아니, 노도광이 그렇게까지 올랐던가요? 솔직히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노도광 금관구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규제지역 지정하고 토어제 찍은 거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토호지로 지정한 건 무슨 의미냐면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번 통계 없앤다고 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 자체를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른다는 숫자 자체를 안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 통계 없애. 뭐? 규제지역은 일정 데이터가 통계로 나와야 된다고? 어차피 통계 없앨 거니까 그냥 규제지역 지정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걸 사세요. 제가 위에서 말한 지역과 상품을 참고해서 사세요. 그리고 연말에 클래스 101 강의가 런칭합니다. 이거 꼭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잖아요. 부동산 잘 모르시겠다. 근데 부동산 지금 너무 무섭다? 제발 들어주세요. 그래도 제 말이 너무 광고 같고 믿기 싫으시다면 뭐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본인 선택이신 거죠. 그럼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